네, 그동안 기후의 복잡성 때문에 왜 더웠는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물리적인 변화, 기후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과학기술자 입장에서 미래 2030년을 예측해 봅니다. 새로운 표준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신기후체제,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 시대 개념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시대의 패러다임이 급변화하면서 미래 유망 기술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체크업을 했던 게 30년 전에 여기 어떻게 보면 앉아 계시는 선배님들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기술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간기기가 연동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효율이 20%, 30% 가고 있고 핵이식과 유전자 가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가상현실 현재 핫 이슈고요. 핵융합을 통해서 인공태양도 만들어 볼까? 그리고 인공생명체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화합물의 개념을 또 바꿔놨습니다. 이미 현실화된 기술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미래기술 이슈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가상현실, 생명의학,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기반으로 깔고 3년 안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에 주로 키워드가 변할 것이다. 무료화되는 의식주, 기본소득, 의회 소멸 또는 정부의 축소, 그리고 전세계 1일 생활권, 우주식민지까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적 범위, 시공간적 범위들을 살펴서 현재 여기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 중에 기후변화 쪽을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우리가 제일 쓰기 싫은 게 보고서죠. 보고서의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마지막 최종, 파이널까지 다 사용한 위기의 대한민국이었고요. 폭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65mm를 시간당. 이거는 그냥 버킷으로 머리에 물을 붓는 수준이고요. 이상기후라는 단어를 시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라는 단어가 이제부터는 없어져야 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표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의 시대에는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상기후는 천재지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표준은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표준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상기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에서 한번 이렇게 노티스를 주고 싶은 내용은 신기후체제는 새로운 표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이걸 새로운 도전으로 바꿔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가스, 이산화탄소는 1.5배 정도 늘었고요. 북극해는 20cm, 평균 온도는 표면 온도 1cm 올라갔고, 용존산소 줄고 대대로 늘어나고, 사막화 20%, 생물종 멸종 위기가 올라갔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테이블 중에 한 분이 지금부터는 기후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기후 스트레스를 통해서 정책 변화를 심하게 겪을 겁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면 지오스톰이라는 영화를 저희 이 팀원들이 또 한번 다 봤습니다. 위성 수만 개가 지구 위에 떠 있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인공 강우를 내리 쏘고 태풍의 핵을 노리고 갑자기 구름을 맑은 하늘로 바꾸는 이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2050년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후, 노동가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노동가치,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새로운 표준으로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후체계에서 국내 이상기후의 2017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을 2017년을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해로 발표했는데 올해가 더 더웠습니다. 또 기록이 바뀌겠죠. 2017년은 세 번째로 더운 해로 바뀔 것 같습니다. 우박에 의해서 6월 달에, 국지성 호우로 7월에, 폭염으로 양식생물, 그리고 오존농도 역대 최다 발생, 폭염특보는 203회.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후체제 선언을 통해서 기후기술이라고 하는 CTCN, Climate Technology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100조의 기후기금과 100조의 환경채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예산관리와 이해타산적인 계산에 의해서는 기후변화는 결코 기술에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기술자들은 또 신기후체제에서는 감축, 처리, 활용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고 그 두 가지를 안다면 대응 기술과 적응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인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믹스, 두 번째는 워터 믹스,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보셨던 지능형 연결 사회, 에너지 자립 실현이라는 부분과 수자원 관리를 지능화시키고 도시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셰이크 아메드가 얘기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석유 시대도 석유가 부족해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바로 재생에너지, 신에너지가 등장하면서 석기 시대가 없어진 철기와 청동기 시대가 나타난 그 이유와 같이 석유 시대도 석탄의 종말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작년에 2050년에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첫 번째, 현재 전 세계 5.6%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들을 100%까지 바꾸기 위해서 BAU가 반영된 엔드유저 전력 수요를 고려를 할 때 현재 보고 계신 이 삼각형은 에너지 손실입니다. 에너지 손실 부분에서 전기로 전환을 할 경우 풍력은 10배, 태양력은 50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 기술로서도 충분히 139개국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1기에 1기가와트의 전력이 발생되는데 태양광 패널로는 면적이 한 25제곱킬로미터, 5km x 5km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 접근을 했을 때 24기가 될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이 600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너무나 많은 토지 면적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른 앵글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골프장 487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정확하게 원전 24기를 현재 기술로서도 바꿀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골프를 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골프장을 대체할 정도의 면적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관련 일자리와 안전적 수익을 바탕으로 태양광 패널도 현재 기술로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믹스와 워터 믹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새만금에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비전 선포는 10월 30일에 했고요. 현 정부에서 새만금 부지의 9.5%, 현재 보기 지금 태양광의 3기가와트 정도, 풍력의 1기가, 연료전지의 0.1기가, 전체 한 원전의 4기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겠다. 10조가 투자돼서 신반기 일자리를 만든다면 25조 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을 했던 새만금 워터믹스라는 부분인데요. 수자원의 다변화를 위해서 워터믹스 시나리오도 지하수, 하수, 지표수를 이용한다면 해수담사까지 추가되는 이 공간에 새만금 지역에서 워터믹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물 분쟁뿐만이 아닌 물 수요가 부족한 곳, 공급이 부족한 곳에 물 수요와 공급을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왔고, 방법은 수원의 다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렌딩을 하거나 새로 그리딩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로 ICS 적응형 도시인데요. 차세대 연료전지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가상발전소, 에너지 기금에 관련된 전담기관,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이런 소위 얘기해서 태양광 패널을 하던 재생에너지를 팔던 우리 동네에 전파사 같은 곳이 있으면 마켓이 형성되고 사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에너지 기금에 관련된 전담 기관을 만들자, 이런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도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기술입니다. 스마트 환경자원,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수자원, 에너지, 그리고 도시 재난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 기술들입니다. 적응 기술로는 결국은 예측 부분인데요. 모니터링, 전망, 취약성, 분석 및 리스크 평가, 그리고
방지, 복구 기술입니다. 이들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니터링 전망 부분에 적응 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고정 및 실시간 측정이 한계가 있고요. 예측의 불확실성과 부정확성에 대해서 더 연구가 돼야 되고, 거시적인 수준의 평가만 취약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적인 도시 레벨에서는 실시간 리스크 평가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피해 저감 회복력 부분은 핵심 기술의 표준화 부분인데 이게 규제 개혁과 규제 혁신과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그리고 자율 로봇과 블록체인이 가미된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가 바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가장 선도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필수 모니터링 예측 기술에서는 IoT와 딥러닝, AI를 이용하자 이런 것들이고요. 기후 영향 리스크 관리 기술 쪽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빅데이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부분이고요. 생활 건강 서비스 부분에서는 재해에 관련된 매개체 감염성 질병 및 원격 진단 기술이 실시간으로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탄소형 신산업이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직숲 도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핀테크 사업이 시작됐고요. 수직숲이라 함은 식물로 뒤덮인 수직숲 빌딩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시드니에서도 시작을 했고요. 시드니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밀라노는 2015년 4월에 아예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숲을 보고 안에 아파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겨울에는 내부에 있는 온도를 지켜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핀테크 서비스를 가지자라는 부분인데요. 한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반응을 먼저 체크하고 수요관리 사업자를 지정하고 전력 사업을 확대시키고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블록체인 기반을 만들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 페이를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창의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융합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내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누구 앞에서 얘기하셨죠? 겸손한 소통이 있어야지, 기후 세션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업이 있어야지만 이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인터스텔라에서 이 쿠퍼 선장이 마지막으로 그 어려운 행성을 빠져나올 때, 저기 물이 아니고요, 자성을 가진 액체인데 저기 뛰쳐나와야 됩니다. 저럴 때 이제 함께 얘기합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 인간은 늘 그랬듯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준호입니다.